오늘부터 버스, 지하철, 병원처럼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박윤수 기자가 오늘 하루 어땠는지 돌아봤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지하철 보안관들이 들어갑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코를 내놓은 승객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네, 어르신 마스크 코 위에까지 올려주세요. 그러면 마스크 하나 새로 드릴까요? 답답하다며 마스크를 아예 벗기도 하고 마스크는 착용 꼭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에서 금지된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밸브형 마스크는 비말이 나올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스크로 좀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들어가고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처럼 방역 기능이 불완전한 망사형이나 밸브형도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인천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 마스크를 써야 하는 직원들 외에도 70이 넘은 어르신 20여 명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 이렇게 항상 쓰고 집에 가면 벗고 여기서도 안 하는 사람들 코 내놓고 하면 내가 뭐라 하죠. 코로나19 고위험군인 노인들끼리 밀접 접촉이 잦은 만큼 노인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손소독제 같은 거는 어르신들이 손에 닿기 쉬운데 그런 데다가 항상 비치대가 돼 있고 항상 사용을 하고 있어서 감염 원인을 갖다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개인에게는 10만 원, 시설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사회적인 일종의 예의라고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나 발달 장애가 있어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경우엔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음식을 먹거나 진료를 받을 때 공연이나 사진 촬영의 경우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닷새 동안 두 자릿수에 머물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02명으로 세 자릿수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러시아 선원들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외 유입이 늘었고 가족과 지인 모임을 통해 감염된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박선아 기자가 전체적인 오늘 코로나19 상황 정리했습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화물선에서 선원 23명 중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냉동 냉장선에서도 선원 3명이 확진되면서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만 확진자 14명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확진자들은 모두 무증상이었고 내국인과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확진된 선원들은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요. 선박은 아예 못 내리는 거죠, 다. 선내에서 일단 격리를 하고요. 이렇게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 만에 다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모임으로 인한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추석 연휴 직전 함께 화투를 쳤던 70대 여성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릉에서는 한 지인 모임에서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가족 등 7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은 가족 모임 5건 등 7건에서 모두 29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용한 전파의 우려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고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이른바 진단 소요일이 닷새 이상, 길게는 2주인 경우까지 확인된 겁니다. 다중이용 시설과 방문 판매, 가족 모임 사례에서 진단 소요일이 길었는데 이 경우 확진 전에 다수와 접촉해 감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 당국은 일단 추석 연휴 이후 우려했던 폭증은 억제됐다면서도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5월이나 8월 중순과 같은 폭증은 억제되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유행의 가능성이 여전히. 또 단풍놀이가 가을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개인 차량과 도시락을 이용할 것을 권하고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지난 한글날 연휴에 1박 2일에 걸쳐서 대규모 행사를 열었던 선교단체 인터콥이 오늘 경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당시 집회에선 코로나 음모론 등 황당한 주장이 난무했는데 이 단체 대표가 전광훈 목사와 깊게 연관돼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5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돼 있던 지난 9일 경북 상주에서 열린 한 종교 집회에는 최대 3,000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회에선 세계 종말론을 비롯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의도적으로 퍼뜨려졌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이 난무했다고 한 참석자는 증언했습니다. 코로나 이거에 대해서 음모론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백신을 통해서 무선으로 어떻게 원격으로 유전자 조정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사람들 싹 제거하고 이런다. 행사를 주최한 선교단체 인터콥 측은 참석자들이 20군데 정도의 공간에 나눠 모였고 참석자 수도 3,000명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뒤늦게 현장 조사에 나선 상주시는 당시 참석자 400여 명이 기록된 출입 명부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명부에 참석자 전원이 기재된 것인지 또 집회를 마친 이들이 어디를 거쳐 전국 어느 지역으로 흩어져 누구와 접촉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콥의 대표인 최바울 선교사가 사랑제일교회의 정광훈 목사와 신앙적 노선을 같이 하며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최바울은 정광훈 방송의 개인 유튜브 방송에 노아라TV에 출연도 했고 그리고 인터콥이라는 단체는 정광훈을 주강사로 불렀고 또 최 씨는 이곳 연수원을 빌려줘 대규모 집회 개최를 도왔다고 합니다. 지난 5월 당시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 목사에게 최 씨가 1,000여 명이 참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선교자 영성 훈련한 집회를 강원도와 경주 일대에서 진행하려고 물색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 친분이 있는 최바울의 인터콥 선교회 상주 열방센터에서 진행을. 상주시는 일단 인터콥이 집합 금지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방역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오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직은 참석자들 가운데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잠복 기간이 최대 2주인 만큼 방역당국은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에도 이제 99명까지 100명 미만으로 참가가 가능해졌죠. 이렇게 조정된 지 이틀 만에 보수 단체들이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전역 10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오늘 0시부터 시행합니다. 99명 이하 집회라도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 7개 항목의 방역 수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고 집회 금지 기준도 완화되자 보수단체들은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당한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 의자 1,000개를 놓고 기독교 말살 정책 등을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집회는 예배 형식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평일 날 하면은 이게 또 시간을 내기가 상황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경석 목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차량 99대가 참여하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단계가 한 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100명 이하의 대면 집회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99대를 만들어 보겠다. 거리두기 하향 조정으로 서울 도심 일부 지역에서도 100명 미만의 집회가 가능해졌지만 광화문 일대는 여전히 집회 금지 구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000명 규모의 이번 집회에 대해 내일 금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미 자유연대 측에서 이번 주말 광화문 일대 5곳에서 모두 1,5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또 100명 미만이 참여하는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집회는 방역수칙 준수와 이동 경로 등을 보고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